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음이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셨습니까? 명절이나 모임이 다가올 때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워지는 경험 말입니다. 만나야 할 사람들 생각에 한숨이 나오고 이번엔 또 무슨 말을 들을까 걱정부터 앞서는 그런 순간들이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누구지? 하고 조심스럽게 확인하게 되고 어떤 사람의 이름이 뜨면 지금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게 되는 일.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점점 더 자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되는 경험. 모임 약속을 잡자는 연락이 오면 괜히 핑계를 대게 되고 만나고 나면 에휴, 괜히 갔다 왔네 하고 후회하게 되는 일들. 그리고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나이 들어서 인정이 없어진 건가? 하고 자책하게 되는 순간들까지. 이런 마음 저는 잘 압니다. 그리고 이렇게 느끼는 게 여러분만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압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누군가의 친구로, 누군가의 직장 동료로 살아오셨습니다. 관계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신경 쓰고 맞춰주고 배려하면서 살아오셨죠. 그런데 이제 60대, 70대가 되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내 인생에서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본 적이 있기나 한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기운이 쭉 빠지는 것을 느낍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받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다음에 만나면 어떻게 대해야 하지? 이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이런 감정들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자연스러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이 들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설득하려는 겁니다.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나이 들면 외로워지는 건데 사람을 많이 알수록 좋지 않겠어? 내가 너무 까다로워진 건 아닐까?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독이면서 불편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회가, 우리가 살아온 시대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두루두루 잘 지내야 한다. 인맥이 재산이다. 한번 맺은 인연은 소중히 해야 한다. 이런 말들을 평생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여기 놀라운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들은 정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관한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들은 모두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줄이는 것이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신체 건강에까지 더 좋다는 것입니다. 잠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아는 분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서예 수업을 함께 듣는 66살 박순자 씨 이야기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분은 정말 바쁘게 사셨습니다. 주 3회 복지관 수업에 매달 동창회 모임, 친척 모임, 그리고 아파트 부녀회 활동까지 달력이 약속 일정으로 빼곡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낮에 만난 사람들이 한 말들이 자꾸 생각나서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이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해서 새벽까지 뒤척이게 돼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 모임들이 즐거우세요? 순자 씨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즐겁기만 한 건 아니에요. 가기 전부터 피곤하고 가서도 편하지 않고 오면 후회가 돼요. 그런데 안 가면 뭐라고 할 것 같고 관계가 끊어질 것 같아서
억지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박순자 씨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20대, 30대, 40대, 심지어 50대까지도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학부모 모임도 나가고, 동네 모임도 나가고, 친척 모임에 동창회, 취미 모임까지. 그때는 그게 맞았습니다. 그 시기에는 넓은 인맥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보를 얻고 기회를 만들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필요했던 시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은퇴를 했거나 자녀들이 다 자랐거나 이제 내 시간이 생긴 이 시기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양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질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얻는 것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넓게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깊게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젊었을 때의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힘든 겁니다. 시간도 에너지도 마음도 부족한데 예전처럼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려니 버거운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심리학자들이 수십 년간 60대 이상의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진실이며 실제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이 모두 실천하고 있는 비밀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이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필요하고 건강한 선택이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잘못된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내면이 보내는 정확한 신호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는 진짜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고 싶다. 이제는 에너지를 함부로 쓰고 싶지 않다.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께 5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3가지는 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들을 통해 여러분의 선택이 옳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가지는 조심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관계 정리를 잘못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들, 피해야 할 함정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순자 씨는 결국 용기를 내셨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몇몇 모임을 정리하기로 결심하신 거죠. 처음에는 미안하고 불안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나쁜 사람으로 찍히는 건 아닐까 걱정도 많이 하셨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 순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들하고만 만나니까 모임이 즐거워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도 편안해졌어요. 밤에 이런저런 생각 안 해도 되니까 잠도 잘 자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변화를 원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 용기를 응원합니다.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평생 익숙하게 해왔던 방식을 바꾸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이 길을 조금 더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진짜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지도록, 그래서 매일매일이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해지도록 말입니다. 첫 번째, 편안한 사람만 만나도 괜찮습니다. 이웃집에 사는 72살 정명숙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명숙 씨는 젊었을 때 굉장히 사교적인 분이셨습니다. 직장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주변에 친구도 많았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그 습관이 이어졌습니다. 옛 직장 동료들, 동창들, 동네 지인들, 일주일에 서너 번씩 약속을 잡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만남 약속을 잡을 때마다 누구는 만나고 싶고 누구는 만나기 싫다는 생각이 분명하게 드는 겁니다.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 다 만났는데 이제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기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옛 직장 동료 중 한 분과 만나고 나면 항상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분은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 자식 자랑만 하셨고 명숙 씨 이야기는 거의 듣지 않으셨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하고 물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이야기를 하기 위한 서론일 뿐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그분과 만나고 나면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내 이야기는 한 번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을까? 다음에 또 만나야 하나? 처음에는 그래도 30년을 함께 일한 사이인데 하면서 참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만나기가 싫어졌고 결국 명숙 씨는 조심스럽게 만남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복지관 노래교실에서 새로 알게 된 김영자 씨와는 만날 때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영자 씨는 명숙 씨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둘이 차 한 잔 마시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명숙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더라고요. 30년을 알아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보다 1년 알았어도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훨씬 소중해요. 이것은 단지 정명숙 씨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로라 카스텐슨 교수는 30년 넘게 노인들의 사회관계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이론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을 의식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느끼지만 60대, 70대가 되면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계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젊었을 때는 새로운 정보나 미래의 기회를 위해 사람을 만났다면 나이가 들면 지금 이 순간의 정서적 만족을 위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카스텐슨 교수는 실제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30분 동안 누군가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지는 3가지였습니다. 가족 구성원, 최근에 쓴 흥미로운 책의 저자, 당신이 오래전에 알았지만 최근에는 연락하지 않은 지인.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20대, 30대는 책의 저자를 많이 선택했습니다.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하지만 60대, 70대는 압도적으로 가족 구성원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람과의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다음 실험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몇 주 후에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간다면? 이라는 가정을 주었을 때는 여전히 책의 저자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심각한 질병이 진단되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이라는 가정을 주었을 때는 20대도 30대도 가족 구성원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남은 시간을 의식하게 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우선시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변화는 더욱 뚜렷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럽고 건강한 심리적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를 생각했다면 이제는 이 사람과 있으면 내가 어떻게 느껴질까? 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정보보다 감정이 중요해지고 기회보다 안정감이 중요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명숙 씨가 30년 지기 동료보다 1년 아는 영자 씨를 더 편하게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래 알았다는 것보다 지금 이 사람과 있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한가가 더 중요해진 겁니다. 18세기 스코틀랜드 철학자 데이비드 휴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있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소중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지는 것, 어떤 모임에 나가기 싫어지는 것, 이것은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생각도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이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람 만나면 너무 피곤해. 만나고 나면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다음에 또 나가야 하나 싶어서 벌써 걱정이야. 이런 신호를 여러분의 내면이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따르는 것이 바로 건강한 선택입니다. 정명숙 씨는 이제 일주일에 서너 번 나가던 약속을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였습니다. 대신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들하고만 만납니다. 그러고 나니 신기하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마음이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사람을 덜 만나니까 오히려 사람이 그리워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좋은 사람 한 명과 깊이 있게 만나는 게 별로인 사람 10명 만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명숙 씨의 이 말이 오늘 첫 번째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기준은 얼마나 오래 알았는가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가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마음 편한 관계만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 시간을 되찾는 용기.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69살 이영희 씨 이야기입니다. 영희 씨는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학부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자란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졌습니다. 벌써 20년 넘게 이어온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임에 나갈 때마다 영희 씨만 손해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모임 장소는 늘 영희 씨가 알아보고 식당 예약도 영희 씨가 하고 모임 날짜도 영희 씨가 사람들 일정 다 물어보고 조율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하고 자연스럽게 맡았는데 어느새 그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영희 씨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면 사람들은 금방 화제를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그래도 넌 나은 거야. 우리는 더 힘들어. 이런 말로 영희 씨 이야기를 가볍게 치부해 버렸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힘든 이야기를 하면 영희 씨는 진심으로 들어주고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자기한테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는 점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매달 이 모임에 나가는 거지? 내가 왜 매번 이렇게까지 해줘야 하지? 이 사람들한테 나는 그냥 필요할 때만 부르는 사람인가? 그러던 어느 날 영희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다음 모임 날짜를 정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특별히 바쁜 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한 번쯤은 빠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그 다음 달 모임 공지가 없었습니다. 영애 씨가 모임을 주도하지 않으니 아무도 모임을 잡지 않은 겁니다. 그제야 영애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모임은 나 때문에 유지되고 있었구나. 내가 없으면 이 사람들은 모이지도 않는구나.
영희 씨는 그 후로 그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2달 정도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20년 넘게 만났는데 이렇게 끝나도 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 모임 준비하고 참석하고 오고 가는데 쓰던 시간과 에너지가 고스란히 자기한테 돌아온 겁니다. 그 시간에 영희 씨는 오래 하고 싶었던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예 교실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였습니다. 영희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년 동안 내가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나한테 돌아온 건 없었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그게 관계가 아니라 그냥 습관이었다는 걸요. 이영애 씨의 경험은 많은 심리학 연구들이 증명하는 현상입니다. 미국 듀크 대학교에 된 에리얼리 교수는 감정 노동과 에너지 소모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하루 동안 어떤 활동을 할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지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일보다 감정적으로 부담스러운 사회적 상호작용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습니다. 특히 주는 것만 있고 받는 것이 없는 관계에서 사람들은 극심한 피로를 느꼈습니다. 더 중요한 발견은 이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방적인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더욱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언젠가는 도움이 되겠지 하고 견딜 수 있었지만 60대, 70대가 되면 내게 남은 시간과 에너지를 왜 이런 데 써야 하지?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됩니다. 에리얼리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를 선택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관계는 이 선택권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이영애 씨가 겪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20년 동안 그 모임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지만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모임 날짜도 장소도 심지어 자기 이야기를 할 시간도 자기가 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 비로소 자기 삶의 주도권이 돌아온 겁니다. 오늘은 뭘 하고 싶지? 이번 주에는 누구를 만나고 싶지? 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싶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영애 씨가 모든 관계를 끄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기를 지치게 만드는 특정 관계만 정리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 오히려 다른 좋은 관계를 맺을 여유가 생겼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삶의 질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 맞는 말입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것을 거절하는 것이 때로는 더 중요합니다. 특히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늘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챙기는 관계. 내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만나고 나면 왜인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는 모임. 의무감 때문에, 습관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 관계. 이런 관계들이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가져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보십시오. 그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영애 씨는 지금 서예 수업에 열심히 다니고 계십니다. 거기서 만난 새 친구들과는 서로 배려하고 서로 들어주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자기 시간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억지로 나가는 모임은 없어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모임만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남은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소중한 자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선택할 권리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주도권이 돌아올 겁니다. 세 번째, 진짜 사람이 보이는 순간. 복지관 요가 수업에서 만난 71살 최순덕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순덕 씨는 평생 사람이 많은 모임에 참여하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동창회, 친척 모임, 교회 모임, 동네 모임. 한 달에 적어도 67번은 어딘가 나가셨습니다. 핸드폰 연락처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정작 곁에 남은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조의금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나서 순덕 씨가 정말로 힘들었던 그 몇 달 동안 진심으로 옆에 있어준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100명이 넘는 연락처 중에서 정말로 순덕 씨를 위해 시간을 내준 사람은 4~5명 뿐이었습니다. 복지관 요가 수업에서 1년 정도 알고 지낸 박영숙 씨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화를 했습니다. 말없이 순덕 씨 집 앞에 반찬을 갖다 놓기도 했습니다. 그냥 집에 와서 말없이 앉아 있어 주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20년 넘게 알고 지낸 동창회 친구들은 장례식 이후로 연락이 뜸했습니다. 가끔 전화가 오면 힘들지? 그래도 이제는 털고 일어나야지. 이런 말만 하고 끊었습니다. 정작 순덕 씨가 필요한 건 그런 말이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순덕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사람을 잘못 봤구나. 많은 사람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아느냐가 중요한 거였구나. 그 일을 계기로 순덕 씨는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미 없는 모임들은 하나씩 그만뒀습니다. 형식적인 만남들도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섭섭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계를 줄이고 나니 오히려 진짜 관계가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형식적으로 만나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정말로 자기를 아껴주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영숙 씨 같은 사람들, 말은 많지 않지만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순덕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주변에 사람 많은 게 자랑이었어요. 나 친구 많아, 아는 사람 많아, 이런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제 알았어요. 진짜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 5명이 그냥 아는 사람 100명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거려. 이것은 단순히 최순덕 씨만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로빈 덤바 교수는 덤바의 수라는 유명한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평균적으로 150명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덤바 교수는 250명도 단계가 다르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가장 가까운 층은 5명입니다. 이들은 친밀한 지지 집단으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 층은 15명, 그 다음은 50명, 그리고 150명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나이가 들수록 이 숫자가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덤바 교수의 후속 연구에서 60대 이상의 노인들은 평균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50명 정도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관계는 5명에서 10명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문제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연구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관계의 수가 줄어든 노인들이 더 행복했고, 더 건강했고, 우울증 비율도 낮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덤바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관계의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관계의 질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피상적인 관계를 정리하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소수의 관계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깊은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동안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도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 연구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평생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은 명확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몇 개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연구를 이끈 로버트 월딩어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입니다. 당신이 정말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것이 당신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최순덕 씨가 100명이 넘는 연락처를 가지고 있을 때보다 지금처럼 5명의 진짜 친구를 가지고 있을 때가 훨씬 더 행복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관계 속에 있을 때는 정작 진짜 관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소음이 너무 많아서 진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비로소 진짜 사람들이 보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숫자로 측정되지 않는다. 단 한 사람의 진실한 친구가 수천 명의 아는 사람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는 몇 명의 진짜 사람이 있습니까?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어도 편한 사람, 진심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 몇 명쯤 계십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히려 그게 정상입니다. 건강한 겁니다. 최순덕 씨는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사람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 만남은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박영숙 씨와 만나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진짜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로의 걱정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예전에는 일주일 내내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했나 싶어요. 지금은 영숙이 같은 진짜 친구 몇 명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아니, 충분한 게 아니라 이게 더 좋아요. 관계를 줄이는 것이 외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줄일수록 진짜 사람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보십시오. 의미 없는 관계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에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그 관계들을 더 깊게, 더 풍성하게 만드십시오. 그것이 진짜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길입니다. 네 번째, 관계 정리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동네 마트에서 알게 된 68살 김정자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자 씨는 1년 전쯤 관계 정리에 대한 글을 읽고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맞아. 나도 이제 힘든 사람들은 만나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스트레스 받았던 관계들이 머릿속에 주르륵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정자 씨는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동창회 모임을 그만뒀습니다. 교회 봉사 모임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친척 모임도 핑계를 대고 빠졌습니다. 가끔 연락 오는 옛 직장 동료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동네 아는 사람들과도 거리를 뒀습니다. 한 달 만에 정자 씨는 거의 모든 모임을 정리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좋았습니다. 아,
이렇게 편할 수가 싶었습니다. 억지로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편했고 신경 쓸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집에서 조용히 TV도 보고 책도 읽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까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리는 횟수가 확 줄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한테도 전화가 안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도 아는 사람을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말을 하는 날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6달쯤 지났을 때 정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힘든 사람만 정리하려고 했는데 괜찮은 사람들까지 다 밀어낸 것 같아. 특히 힘든 건 명절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명절만 되면 여기저기서 연락이 왔습니다. 귀찮기도 했지만 그래도 누군가 자기를 기억한다는 게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명절에는 연락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자 씨는 조심스럽게 다시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바쁘신가 봐요 하면서 거리를 두었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계 정리가 필요하긴 한데 나는 그걸 너무 한꺼번에 해버렸어요. 좋은 사람, 힘든 사람 제대로 구분도 안 하고 그냥 싹 다 정리해버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균형을 못 찾은 거죠. 김정자 씨의 경험은 많은 심리학자들이 강조하는 관계의 균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의 존 카치오포 교수는 외로움에 관한 연구를 20년 넘게 진행했습니다. 그는 특히 노인들이 어떻게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카치오포 교수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관계를 0 아니면 100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하지도 않고 모든 관계를 끊지도 않습니다. 대신 관계를 층위로 나눠서 관리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카치오포 교수는 관계를 3가지 층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층은 핵심 관계입니다. 정말 나를 이해하고 내가 편한,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보통 3명에서 5명 정도입니다. 이 관계는 절대 정리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깊게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층은 중간 관계입니다. 아주 친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불편하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가끔 만나면 기분 좋고 안부를 나누는 정도의 관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10명에서 15명 정도입니다. 이 관계는 유지하되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층은 느슨한 관계입니다. 1년에 한두 번 보거나 명절에만 연락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20명에서 30명 정도입니다. 이 관계는 부담 없이 형식적으로 유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관계가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기운 빠지고 상처받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만 조심스럽게 정리하면 됩니다. 카치오포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관계 정리의 핵심은 선택입니다. 무작위로 줄이는 게 아니라 각 관계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거리를 설정하는 겁니다. 어떤 관계는 가깝게, 어떤 관계는 적당히, 어떤 관계는 멀리, 어떤 관계는 끊기. 이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세계 층위의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한 노인들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반대로 핵심 관계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끊어버린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꼈고 모든 관계를 똑같이 유지하려던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줄리안 홀트마이너스 런스테드 교수도 비슷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녀는 30만 명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은 사회적 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양이 아니라
구조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홀트 마이너스 런스테드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몇 명을 아느냐가 아니라 각 관계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입니다. 깊은 관계, 중간 관계, 가벼운 관계가 균형을 이룰 때 가장 건강합니다. 김정자 씨가 실수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관계를 좋다, 나쁘다로만 나눠서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핵심 관계만 남은 게 아니라 거의 모든 관계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용이 미덕이다. 극단은 언제나 위험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다. 맞는 말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관계도 문제지만 너무 적은 관계도 문제입니다. 모두와 깊은 관계를 맺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도 만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정리할 때 이렇게 접근해 보십시오. 먼저 지금 가지고 있는 관계들을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각 사람을 3가지 층위로 나눠 보십시오. 이 사람은 내 핵심 관계다 마이너스 이런 사람은 더 자주 만나고 더 깊게 관계를 맺으십시오. 이 사람은 중간 관계다 마이너스 이런 사람은 부담 없이 가끔 만나십시오. 이 사람은 가벼운 관계다 마이너스 이런 사람은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안부를 나누십시오. 이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한다 마이너스 이런 사람만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십시오. 이렇게 하면 급격한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힘든 관계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김정자 씨는 지금 조금씩 균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다 회복할 수는 없었지만 괜찮은 몇몇 관계들은 다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알아요. 사람마다 거리가 다른 거. 어떤 사람은 가까이, 어떤 사람은 적당히 멀리. 그게 균형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관계 정리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균형이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다 정리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하나씩 각 관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정리하십시오. 그래야 외롭지도 않고 스트레스 받지도 않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5번째, 대화가 먼저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65살 한미경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경 씨는 3년 전부터 복지관 탁구 동호회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호회에 박혜진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과는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탁구 치는 순서를 정할 때도 의견이 안 맞았고 회식 장소를 정할 때도 혜진 씨는 항상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미경 씨가 뭐라고 하면 혜진 씨는 꼭 반대 의견을 내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왜 나한테만 저래? 날 싫어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경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지. 그냥 동호회를 나가지 말자. 그래서 미경 씨는 3년 동안 다니던 탁구 동호회를 그만뒀습니다. 혜진 씨 때문에 동호회 전체를 포기한 겁니다. 처음 한두 달은 이제 스트레스 안 받네 싶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탁구 치는 것도 좋아했고 동호회에서 만난 다른 회원들도 좋아했는데 한 사람 때문에 그걸 다 포기해버린 거였습니다. 더 속상한 일은 나중에 일어났습니다. 우연히 동호회 회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경 씨, 그때 혜진 씨가 그랬던 거 아세요? 자기가 미경 씨한테 너무 무뚝뚝하게 대한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있었대요. 미경 씨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혜진 씨가 나를 싫어한 게 아니었구나. 그냥 표현이 서툴렀던 거구나.
내가 먼저 한마디만 했어도 풀렸을 텐데. 미경 씨는 너무 후회했지만 이미 동호회를 그만둔 지 오래였고 다시 돌아가기도 어색했습니다. 미경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한테 안 맞으면 그만두면 되지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먼저 대화를 해봤어야 했어요.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요? 이렇게라도 물어봤으면 풀렸을 텐데. 한미경 씨의 경험은 많은 심리학자들이 지적하는 문제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수잔 실크 교수는 관계 회피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이 어떻게 관계의 갈등을 다루는지 연구했습니다. 실크 교수가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60대 이상의 사람들 중 상당수가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대화보다 회피를 먼저 선택한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문제가 생기면 맞서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는 그냥 피하는 게 낫지 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실크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등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에너지도 없고 싸우기도 싫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그냥 끊어버리는 쪽을 택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왜 최선이 아닐까요? 첫째, 관계를 끊기 전에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크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로 해결을 시도한 경우 그중 60% 이상이 개선되었습니다. 오해였거나 표현이 서툴렀거나 서로의 입장 차이였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화 없이 바로 관계를 끊어버린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한미경 씨처럼 그때 한마디만 했어도 풀렸을 텐데 하고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둘째, 모든 불편한 관계가 끊어야 할 관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제프리 페퍼 교수는 관계의 스펙트럼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관계를 5단계로 나눴습니다. 1단계는 완벽한 관계입니다. 항상 편하고 좋은 관계인데 이런 관계는 거의 없습니다. 2단계는 대체로 좋은 관계입니다. 가끔 불편하지만 전체적으로 좋은 관계입니다. 3단계는 중립적 관계입니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관계입니다. 4단계는 불편한 관계입니다. 자주 불편하지만 해결 가능한 관계입니다. 5단계는 해로운 관계입니다. 나를 지속적으로 상처 주는 관계입니다. 페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5단계 관계는 정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2, 3, 4단계 관계는 정리하기 전에 개선을 시도해 봐야 합니다. 특히 4단계는 대화와 경계 설정으로 3단계나 2단계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한미경 씨와 박혜진 씨의 관계는 4단계였습니다. 불편하긴 했지만 해결 가능했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미경 씨는 이 관계를 5단계로 판단하고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실수가 흔합니다. 관계를 정리한 사람들 중 약 40%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했다고 후회했습니다. 그들은 한 번만 제대로 이야기했어도 풀렸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정리하기보다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해 보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겁니다. 혹시 제가 뭘 잘못한 게 있나요? 저는 이런 부분이 좀 불편했는데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많은 경우 오해가 풀리거나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경계를 설정해 보는 겁니다. 만약 대화로 안 풀린다면 관계를 끊기보다는 거리를 조절해 보십시오.
요즘 제가 좀 바빠서 자주는 못 만날 것 같아요. 전화보다는 문자가 더 편한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부드럽게 경계를 설정하면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래도 안 되면 정리하는 겁니다. 대화도 해봤고 경계 설정도 해봤는데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때는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지막 선택이어야 합니다. 19세기 덴마크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을 닫기 전에 먼저 창문을 열어보라. 때로는 조금의 바람만으로도 공기가 바뀐다. 맞는 말입니다. 관계의 문을 닫기 전에 먼저 대화라는 창문을 열어보십시오. 조금의 대화만으로도 관계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한미경 씨는 지금도 그때를 후회합니다. 탁구도 좋아했고 동호회 사람들도 좋아했는데 한 사람과의 오해 때문에 그 모든 걸 포기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알아요. 관계 정리가 항상 답은 아니라는 걸요. 먼저 대화를 해봐야 해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정리해도 늦지 않아요. 내가 너무 성급했어요. 여러분,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먼저 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경계를 설정해 보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정리하십시오. 정리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처음부터 꺼내는 카드가 아닙니다. 모든 관계 문제를 정리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관계를 정리할 때 필요한 것들과 조심해야 할 것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 나도 이제 정리해야 할 관계가 있구나 하고 깨달으셨나요? 아니면 내가 너무 급하게 정리한 건 아닐까 하고 걱정이 되셨나요? 두 가지 마음이 다 드는 게 정상입니다. 관계 정리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 함께해온 사람들과 거리를 둔다는 것, 오래된 모임을 그만둔다는 것, 이런 결정들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관계를 정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 정리해야 할까 고민이 될 때 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사람 만나고 나면 나는 기분이 어때?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고 웃음이 나온다면 이 관계는 유지할 가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고 짜증이 나고 후회가 된다면 이 관계는 정리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 한두 번의 만남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만남을 통해서 전체적인 느낌이 어떤지 확인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관계에서 나는 주기만 하나 아니면 받기도 하나? 건강한 관계는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내가 힘들 때 이 사람도 나를 챙겨주고 이 사람이 힘들 때 나도 챙겨주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만약 항상 내가 주기만 하고 내가 힘들 때는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다면 이 관계는 균형이 깨진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는 정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단 여기서 주고받는다는 것이 꼭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마음, 시간, 관심, 위로 이런 것들도 다 주고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관계는 좀 나아질 수 있을까? 모든 불편한 관계가 끊어야 할 관계는 아닙니다. 대화로 풀 수 있는 오해도 있고 경계 설정으로 개선할 수 있는 관계도 있습니다. 정리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게 더 있을까? 한 번만 더 이야기해 볼까? 거리를 조금 조절해 볼까? 이런 시도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정리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적다 보면 어떤 관계는 정리해야 할지 분명해지고 어떤 관계는 유지해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천천히 하라는 겁니다. 관계 정리는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급하게 서두르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천천히 신중하게 하나씩 정리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과 나는 안 맞는구나. 이 관계는 이제 내게 필요 없구나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미움도 감정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 에너지를 아껴서 좋은 관계에 쓰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변화를 원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 용기를 다시 한번 인정해 드립니다. 60대, 70대에 새로운 결정을 한다는 것, 평생 해온 방식을 바꾼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만나지 말고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들하고만 만나십시오. 마음 편한 사람과 차 한 잔 마시는 오후, 진짜 친구와 나누는 깊은 대화, 혼자 있어도 편안한 저녁. 이런 것들로 여러분의 날들을 채우십시오. 그것이 진짜 행복한 노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편안한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마음 편한 사람들과 지낼 권리가 있습니다. 내 시간을 내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당당히 누리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그리고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편안하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관계를 정리했어요. 이런 고민이 있어요. 편하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람의 마음을 잇는 마음이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